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 농업용수는 더 심각합니다. 기댈 곳은 지하수밖에 없지만 이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운문댐 대신 금호강물이 공급되면서 수돗물에서 각종 냄새, 이상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대구시는 해롭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월북 작가이자 소설 임꺽정의 저자인 벽초 홍명희 선생의 자필 편지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상북도가 관행적인 안전진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점검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안전진단의 실효성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월 21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그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서 활동하기 좋았었는데요. 오늘 아침 바람 불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떨어져서 쌀쌀했어요. 네, 오늘은 하늘도 흐리고 예년보다 쌀쌀해서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연일 날이 포근했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고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하늘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아침 기온 대구가 1도, 안동 영하 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다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모두 6도 가리키면서 어제보다 약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파 정도의 강추위는 아니지만 예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고 대구 경북 전 지역이 무척 건조한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눈의 양은 1에서 3cm, 비는 5mm 미만으로 내리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하늘에 구름 낀 날이 많겠고요. 금요일 오전에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또한 기온은 내일 낮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뭄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이번 달에 대구 경북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평년의 2% 수준에 그친 것을 비롯해서 겨울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농사 짓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바닥이 드러난 저수지를 채우기 위해서 하천물을 끌어다 쓰거나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등 용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도의 농업용 저수지인 대비지의 지금 저수율은 고작 20%. 지난 2002년 준공 이후 가장 낮습니다. 보통 저수율 80%는 유지했지만 저수지 한가운데 드러난 고목이 지금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변 농지 100헥타르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아무리 낮춰 잡아도 저수율이 40%는 돼야 합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청도에 내린 비는 26mm. 이달 들어 땅에는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4km 떨어진 동창천에서 물을 끌어와 저수지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이제 안방가정도 돌리고 그다음에 양수저루를 그렇게 하면은 5월 늦어도 5월 25일 정도 되면은 다 찰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없는 마을에서는 지하수 관정 개발이 한창입니다. 한 개의 관정이면 농지 5헥타르까지 용수 공급이 가능해 농가들마다 관정을 뚫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지난해 청도에서는 11곳, 경북 전체에는 440여 개 관정이 개발됐습니다. 이 말고는 이제 지하수밖에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확보할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뭐 봄가뭄이나 이제 앞으로 다가올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꾸준히 이제 관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식수 부족까지 예상되면서 농촌 마을마다 이런 물 절약 캠페인 포스터가 붙여져 있습니다. 다음 달 예상 강수량은 고작 2에서 15mm로 봄 가뭄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청도처럼 저수율이 낮은 도내 5개 저수지에 양수 저류를 만들고 임시 양수 시설도 더 만들기로 했지만 무슨 대책이든 시원스럽게 내리는 비 말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먹는 물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돗물에서 흙냄새와 약품 냄새가 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청도 운문댐 물을 쓰던 곳에 금호강물이 공급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또한 가뭄으로 생긴 일인데 대구에서 금호강물을 식수로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소리가 돌기 시작한 건 이달 초부터였습니다. 흙냄새는 덜해졌지만 약품 냄새가 난다는 말도 이달 중순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그릇이나 세면대 표면에 뿌연 물때가 낀다는 민원도 빗발쳤습니다.
모두 대구 동구와 수성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양치할 때 이제 애 씻기면서 저도 애가 냄새 난다 하니까 맡아보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세면대 씻을 때 그 위에 수도꼭지 거기에 얼룩져 있어요. 물고기를 키우는 곳에서는 어항 속에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조에 물을 갈았더니 여린 수초가 하루 만에 하얗게 변해버렸다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2월 7일 날 제가 여기 물을 좀 많이 갈았어요. 갈고 나서부터는 이제 수초가 조금 하얗게 변하더니 죽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뭄으로 청도 운문댐 물 대신 금호강 물을 공급하면서부터 생긴 현상입니다. 운문댐 저수율은 고작 8%, 1994년 댐을 만든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흙냄새는 금호강 바닥에 쌓여있던 지오즈민이라는 성분 때문, 금호강 물을 갑자기 끓였으면서 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즈민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환경부 권고 기준인 리터당 20나노그램 가까이 근접했다. 지금은 6나노그램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약품 냄새는 염소를 더 쓰기 때문 금호강물이 운문댐 물보다 더 탁해서 소독을 위해 염소 농도를 2배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몸에는 해롭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소독약 냄새는 그 수질에 따라가 염소 처리를 하는데 염소량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릇에 생기는 물때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운문댐 물보다 금호강에 서너 배 많기 때문인데 낙동강 물을 먹는 서구와 달서구 등의 지역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월북 작가이자 소설 임꺽정의 저자인 벽초 홍명희 선생의 자필 편지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발견됐습니다. 1948년 북한 부수상을 지낸 벽초 홍명희의 편지가 어떻게 안동에서 발견됐을까요? 여기에는 독립운동가인 추강 김지섭 선생과의 인연이 들어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풍산 김씨 문중으로부터 기탁받은 자료 속에 들어있던 벽초 홍명희 선생의 자필 편지입니다. 내통인 편지의 수신자는 추강 김지섭 선생으로 벽초가 아버지 상을 치르고 추강에게 고마움을 표한 내용입니다. 금산 군수였던 벽초의 아버지 홍범식 선생은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자진 순국했는데 그때 금산재판소 통역 겸 서기였던 추강 김지섭에게 그 유서를 맡겼고 추강이 이를 벽초에게 전달했습니다. 홍범식 선생은 이 김지섭 의사를 매우 신뢰하고 아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결하기 전에 본인의 그 부모님과 부인 그리고 6 자식 그리고 장손에게 주는 유서 10통을 이 김지섭 의사에게 맡겨서 보관하게 했습니다. 첫 편지는 경술 국취 후 10일 만에 보낸 것으로 벽초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추강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보냈습니다. 추강 김지섭 선생은 1924년 의열단원으로 일본 황궁에 폭탄을 던졌다가 옥사한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로 풍산읍 오미리가 그의 고향입니다. 추강은 당시 상주 보통학교 교사로 있다 통역관이 돼 금산군 재판소에서 근무하면서 홍범식과 그의 아들 벽초와의 인연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범식 선생의 자진 순국은 훗날 일본 황궁에 폭탄을 던진 김지섭 선생의 독립운동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벽초가 쓴 소설 임꺽정의 탄생 배경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진을 계기로 이후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에 임꺽정이라는 소설 속에 계급이 없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편지에서 묻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벽초는 광복 후 1945년 11월 김시현 등과 함께 추강 선생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다시 치를 정도로 김지섭에 대한 애틋한 정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는 관행적인 안전진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점검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안전진단 이행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합니다. 450여 명의 청렴도 민간 사관을 구성해 안전사각지대를 중점 점검하는 데 안전시설의 유무를 비롯해 재난 대비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하는지 교육훈련을 받았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점검에 참여한 청렴도 민감 사관과 공무원의 이름을 기재해 공개하는 점검 실명제를 운용하는 등 책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기초의원 선거구를 3, 4인 중심 선거구제로 바꾸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정치적 색깔이 섞일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회에는 다양한 정당이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3, 4인 선거구제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이 감사원에 낸 국민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감사원이 국민감사를 거부한 것은 국가안보를 내세워 사드 배치 불법성과 비민주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새 장관이 취임한 뒤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는 농산물 판매 행위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찹쌀과 곡류, 콩 그리고 부럼깨기에 많이 쓰이는 견과류에 대해 수입산과 국산을 섞어 파는 것을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 설을 앞두고도 110여 개 업체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 팔았다가 형사 입건되거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지하철에 두고 온 물건 대부분이 다시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유실물 5,500개 가운데 93%가 주인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현금은 1,400건이었고 전자제품은 1,500개, 가방과 의류는 900개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홈페이지에서 유실물 정보를 확인하거나 1호선 반월당 환승역 유실물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대구 경북의 광공업 생산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 경제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 줄었고 경북은 1% 줄었습니다. 전자부품과 통신장비의 제조업 생산은 늘었지만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 광업 생산은 10% 줄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교통과 음식 그리고 숙박 같은 서비스 분야의 가격이 오르면서 대구와 경북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교사들의 공문 처리 등 과도한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그동안 역할이 미진했던 각 학교 교무행정사들이 공문을 직접 처리하는 분량을 확대하고 이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 연수도 함께 실시합니다. 신학기에 집중되는 각종 공문을 분산시키고 회의나 연수를 줄이는 한편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사업이나 학교 업무를 찾아내서 교육청으로 옮기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연일 날이 포근했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고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하늘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아침 기온 대구 1도, 안동 영하 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모두 6도 가리키면서 어제보다 약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강추위는 아니지만 예년을 조금 밑도는 수준이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고 대구 경북 전 지역이 무척 건조한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눈의 양은 1에서 3cm, 비는 5mm 미만으로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중국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구름이 조금씩 걷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도, 고령 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고령 6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구미 0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 6도, 구미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영하 2도, 봉화 영하 9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6도, 봉화 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에 구름 낀 날이 많겠고요. 금요일 오전에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또한 기온은 내일 낮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